네, 안녕하십니까. 수학원 신정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두 번째 시간으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이었던 학업역량과 더불어서요, 굉장히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전공 적합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 다음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요소별 평가 세부 항목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관련 과목을 얼마만큼 이수했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물리 2 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평가 항목에서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지원한 관련된 과목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는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월등하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학생이 일단은 학교에 있는 선택 과목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느 만큼 선택을 해서 수강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밖에서, 즉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만큼 내가 선택을 하고 수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작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는 윤리과제 연구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경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출입국 서비스 실태를 조사해서 공항과 항만을 비교하면서 그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 거를 보고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용 경제를 선택을 하면서 국제 무역에 대해서 경영 경제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까지 수업을 지원해서 들었던 학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내가 지원한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이수해서 안의 내용으로 실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 친구의 학생부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친구가 이제 숭실대 영문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 평균 등급이 이제 3.2등급 정도 나온 건데, 영어는 끊임없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선택한 지원할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취도가 좋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인데, 내가 지원한 전공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활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전공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들을 보는데, 대부분들이 이 활동들은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조금 연계가 되고요. 세 번째 항목과 조금은 좀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에 이제 고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진로 캠프의 날에서 이 학교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전공해야 될 과목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와 호텔 관광학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활동들이 2학년, 3학년으로 연결이 됩니다. 2학년 때는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계획을 알아보게 되고, 카스타드 과자의 마케팅을 직접 기획하는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깊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이 친구가 갖는 게 금융자산운용 컨설턴트라는 구체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1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했으면 2학년 때는 그거에 대한 활동이 들어가고요. 3학년 때는 보다 전문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들어가주는 그러한 학생부가 굉장히 좋은 학생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읽다 보면은 환경을 위해서 태어난 학생이거든요. 모든 활동에
전부 다 환경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한국사 수업을 들으면서도 조선시대 때의 그 사회 문화, 그 사회적 배경에서 그 배수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그 배수로 주변에 환경 관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를 또 보고서로 발표까지 한 학생인데요. 일단 1학년 때 도시농부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환경에 대한 그 진로를 계획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텃밭 가꾸기가요 비단 2학년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연속으로 이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밀키 프로젝트를 해서 재활용과 재활용의 차이와 지원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3학년 때는 환경 동아리를 조직해서 아예 이제 이거에 대한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단히 많은 책들이 이제 그 활동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활동이라든지 교과 관련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한 활동들이 계속 나와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어느 만큼 교과 관련 활동이 있는가. 이 교과 관련 활동에서는 특히 마지막에 이 수상에 대해서 좀 무시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원한 전공과 연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쪽으로 갈 의료보건 계열로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의료에 관련된 뭐 병원에서 하겠던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봉사활동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이 독서가 빠지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전공 관련 활동으로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게 독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책을 많이 읽는다. 예전에는 정량적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정성적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어도 내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확대돼 나가는 꼬리 물기식 독서가 돼야지 양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숙대 같은 경우는 독서량이 많아도 독서에 관련된 수상 경험이 없으면은 이 독서 자체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서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글쓰기에 관련된 그와는 그 수상 경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좀 들으면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용영어 시간, 그 다음에 실용영어 독해 작문 시간과 영어 2 시간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제작한 자료로 자신의 롤모델과 진로 미래에 대해서 교사들하고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걸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과목 세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공하려고 했던 그러한 활동들이 세부적으로 교과 항목에 이러한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발표를 했다거나 어떤 거에 대한 관련 영어과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과목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교과 활동 안에도.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활동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말 경시대회를 2번을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 에세이 쓰기 대회도 2년 연속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프리젠테이션의 동상 수상도 있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수상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했구나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수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내 대회에 있는 거를 좀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전공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경시 대회는 반드시 참여하시고 수상 경력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고대를 들어간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학을 합격을 했는데,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2등급 초반대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거를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자율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진로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아리활동, 네 번째는 독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한 활동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율활동도 많아요. 그 중에 국사 연구를 위해서 했던 활동들만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건데, 1학년 때 자율활동에서는 지금 자신의 진로를 나는 한국사 역사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걸 하게 된 거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옵니다.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서 인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현장학습 체험에서 역사 공부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서구 문물에 대한 수용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일본어 캠프에 참여해서 일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비교하는 것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내가 어떤 걸 전공해야지라는 진로를 선택을 하고, 2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을 하고요. 3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친구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요, 진로를 꿈꾸는 역사를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진로 활동을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학년 때 나의 꿈 비전 참여하면서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이제 꿈꾸게 되는 거고, 진로 활동 체험에서 역사 속의 사실을 영화에 담아내는 과정을 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진로 체험의 날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체험관 청소년 활동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체험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역사 연구를 합니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역사 연구에 활용하는 거를 강의를 듣고요. 이 친구가 진짜 한국사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활용법을 과목 세트에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로 활동들 2학년 때도 전부 다 지금 이게 역사에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친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역사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진짜로 한국학 연구소를 참여해서 역사를 찾아가서 역사학자에 대한 현실적 접근 정보를 얻고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대표적 비교 분석 방법을 거기서 직접 배워갖고 옵니다. 그리고 역사 교수님으로부터 역사 교수님한테 시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학문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현 시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진로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는 국립묘지, 그 다음에 남영동 내공분실, 4.19 혁명, 6월항쟁 이것들을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이 친구 이제 동아리 활동도 전부 다 역사에 관련된 동아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 친구가 이게 다가 아니고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역사에 관련된 활동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세계사, 한국사, 그 다음에 과학까지도 역사에 관련된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세계사 쪽으로 이제 눈을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도 이러한 식으로 역사에 대한 독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꼬리 물기 식으로 이 친구가 이걸 읽은 게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목 세트 안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만큼에 대한 독서를 자기 전공을 위한 그 활동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전공 적합성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정해라.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정해야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들처럼 1학년 때는 내 진로를 택하고 2학년 때는 활동을 하고 3학년 때는 그걸 보다 구체화시키고 전문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진로가 뚜렷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거나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모른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은요. 모든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셔서 여러 과들을 보십시오. 여러 과들을 보면은 거기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도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쭉 찾아보면서 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또 하나가 반드시 그것들이 그냥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에서 아 그럼 내가 이 전공을 택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소양을 쌓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들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학년 때 이 꿈을 꿔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생부를 만들었는데 2학년 때 자기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1학년 때 거는 못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1학년 때 내가 이런 꿈을 가졌으면 그 활동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2학년 때 계기가 바뀔 수가 있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전공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전공에 대한 활동들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학생 예를 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을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는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미술 쪽에 관련된 그걸 하고 싶은데 갑자기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예체능이었다가요. 2학년 때는 이공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공계 교수, 그 다음에 연구원이 되고 싶다라는 걸로 꿈이 바뀝니다. 꿈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뭐 2학년, 3학년 때 또 미술 관련 활동을 안 하냐? 아니요. 미술을 과학에 연계시켜서 그것들 활동을 또 꾸준히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그 학생부를 좀 살펴보면요. 1학년 때는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계속 이겁니다. 조형 예술을 연구 여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인명 갤러리라는 거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학교명이 나와버렸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 친구가 MBL 과학 실험교실하고 과학 창의 축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이 친구는 대학 연구소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교하고 대학하고 연계된 심화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처음으로 이제 이공계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학년 때 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는 이거에 대한 2학년 때 이 3D 프린터 활용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꿈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꿈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진로를 먼저 정해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전공된 관련의 교과목 성적 관리를 해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들, 영문과를 들어간 학생처럼 자기가 영문과를 진학을 한다라고 하는데 영어 점수가 낮아버려요.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전공에 대한 태도와 노력한 활동들인데요. 이 부분은요. 학업 역량과 연결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공한 과목이 예를 들어서 공대 계열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교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증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알아보는 활동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게 독서 활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온라인 교육을 듣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과정. 인천은 이제 꿈들의 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 활동에 넣어서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보다 많은 활동들을 좀 채워 나가는데 일단 예를 조금 들어봐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건데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해서 교실 온닷이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학습들과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물리에 대해서 물리 역학을 공부하는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다 조금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강의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수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일 많이 학생들이 쓰는 건데, K목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인데, 여기 지금 제가 다 화면을 캡처를 하기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색 조건을 찾게 되면요, 다양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기초 강좌 과목까지 전부 다 수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전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공 적합성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과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과를 지원하게 되겠다. 지원 동기가 명확하고요.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이 전공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과 노력들을 했는지가 제일 첫 번째는 교과목이 내가 제대로 이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성적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활동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창의적 활동이라든지 창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내가 전공을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주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새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관련된 전공에 대한 과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기 힘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커리큘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고교 과정과 연결시켜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채워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 학업 역량과 더불어서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항목 두 가지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가지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에서 우선시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과목을 들으면서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을 연결해서 학생부를 꾸밀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독서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이제 인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